자, 전 시간에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죠? 계산형 시험 문제들도 있으니까 계산형 시험 문제를 잘 풀어보세요. 물리는 역시 계산이거든요. 거기에 포인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서 역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게 뭐냐면 보호의 원자 모형이에요. 보호의 원자 모형.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특징, 보호라는 사람은 말이야. 원자가 굉장히 많은데 보호는 수소만 가능합니다. 수소 원자만 가능해요. 다른 건 안 돼. 이건 물리에서는 잘 안 쓰고요. 화학에서는 좀 잘 쓰이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수소 원자만 가능하다라는 건 화학용어로도 하나 체크해 줍니다. 여기 파트는 물리와 화학이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전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에너지 준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었어요. 기억나니? 에너지 준위. 이 녀석은 공식처럼 하나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준위를 쓰면 n제곱에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 이렇게 하나는 외워주세요. 이 공식을 써야 시험 문제를 계산형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가 각각 층마다 다른데 원자핵이 있었어. 여기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해서 무한대 껍질까지 간다 그랬죠. 이 껍질 이름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어가서 무한대 껍질까지 간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1번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제곱에 마이너스 1312에 13.6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2번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2제곱에 마이너스 13.6 이렇게 쓰게 되죠. 3번 껍질이 가진 에너지는 3제곱에 마이너스 13.6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어디까지 온다고? 무한대 껍질은 무한대 제곱에 마이너스 13.6 이렇게 쓰겠죠. 됐죠? 이 값은 얼마야? 0 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0. 무한대 껍질이 가진 에너지 준위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마이너스 13.6이에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껍질로 올라오면 들뜬 상태가 되고요. 그때 가진 에너지는 얼마니? 그러면 마이너스 13.6을 4로 나눈 값만큼 가지게 되죠. 무한대 껍질까지 올라올 때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 쪽으로 올라올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요. 다시 바닥 상태 쪽으로 내려갈 때 에너지는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방출한 에너지를 우리 눈으로 쳐다보면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선 스펙트럼으로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에너지 준위에 대한 내용을 각각 설명드렸고요.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된 에너지를 설명드렸거든요. 흡수 또는 방출한 에너지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 정리해드렸습니다. 절대값을 씌우시고요.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이렇게 정의드렸어요.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되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N2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있었는데 N1번 껍질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2번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6이었어. 1번 껍질이 가진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6이었어요. 됐나요? 요 차이만큼. 차이 얼마라고? 얘에서 1을 빼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에서 1 뺐으니까 4분의 3 쓰시고요. 곱하기 13.6을 따로 뺐어. 마이너스 플러스는 상관이 없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한국말로 표시를 합니다. 내려왔으니까 에너지가 큰 데서 낮은 쪽으로 내려왔으니까 방출했어요. 이렇게 한국말로 꼭 표시를 해주세요. 됐니? 이렇게 에너지 준위 차이를 그려보면 전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로, 그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맨 첫 번째 껍질이 여기 있어요. N1번. 그럼 2번 껍질은 어디 있어?
무한대 껍질을 먼저 그리면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기다가 그려서 n 무한대 껍질이 되겠죠. 됐니? 그러면 여기가 0, 여기는 마이너스 13.6, 2번 껍질이 가진 값은 4분의 1 값이에요. 그러니 여기를 4등분으로 나눠주면 여기에 2번 껍질이 존재합니다. 됐니? 맨 꼭대기서부터 아래까지를 9등분을 하고 한 칸을 내려오면 여기에 2번 껍질이, 3번 껍질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16등분을 한 다음에 한 칸 내려오면 요만큼 되겠죠. 여기가 4번 껍질입니다. 5번 껍질은 25등분을 한 다음에 한 칸. 됐나요? 6번 껍질은 36등분을 한 다음에 한 칸.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 1번과 2번 사이의 간격이 가장 넓어서 2번에서 1번 쪽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한 번쯤은 표시해 봅니다. 2번에서 1번 내려오고 3번에서 1번, 4번에서 1번, 무한대에서 1번 이렇게 내려올 때 에너지는 가장 많이 방출되죠. 아주 많이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가 많이 방출된 빛을 우리는 뭐라 그래?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자외선이 나왔어. 됐나요? 1번 껍질로 전자가 떨어지기만 하면 자외선이 나와요. 그럼 2번 껍질로 떨어질까요? 이렇게 떨어지고 3번에서 2번, 무한대에서 2번 이렇게 2번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나오는 빛을 보면 가시광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됐니? 그럼 3번으로 떨어지는 빛이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서 나오는 빛 이름은 뭐야? 적외선이에요. 여기서 적외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림은 책에 나오니까 책에 있는 그림을 사용하시고요. 우린 이 녀석을 옆으로 그릴 거예요. N 1번 껍질로 전자가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면 전자가 1번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전자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1번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그때 나오는 빛을 자외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전자가 N2번 껍질로 내려오기만 하면 그때 나오는 빛 이름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3번 껍질로 내려오기만 하면 그때 나오는 빛 이름을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외울 수 있나요? 1번으로 내려왔어요, 자외선. 2번으로 내려왔어요, 가시광선. 3번으로 내려왔어요, 적외선. 됐니? 자, 그럼 2번으로 내려올 때 가시광선, 얘만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얘는 둘은 안 보입니다. 그럼 가시광선의 빛의 색깔은 빨주, 노초, 파란보가 있어요. 됐나요? 빨간색은 어디야? 적외선이지. 그러니까 적외선 가까이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주, 노초, 파남, 부 보라색 바깥쪽이니까 자외선 되겠죠. 파란색은 이쪽에 있어요. 자, 질문이요. 빨간빛과 파란빛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외선에 가까이 있으니까 파란색이 에너지가 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빨간빛은 에너지가 작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 공부하는 이과생들한테 이거 얘기해줘요. 얘기해줘. 이 상식이야.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 됐죠? 대답을 할 때 파랑은 커 라고 대답하고요. 빨강은 길어 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됐니? 이거 다 맞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전부 다 맞아요. 빨강은 길어, 파랑은 커. 됐죠? 안 배운 것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에너지는 누가 크니? 그러면 파랑이 커요. 그죠? 파장은 누가 기니? 그럼 빨강이 길어요.
됐어? 안 배운 것도 다 맞출 수 있어요. 3단원에 가면 파동 에너지를 배우는데 거기 가면 굴절률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굴절률은 누가 크니? 파랑이 커요. 진동수는 누가 크니? 파랑이 커요. 투과력은 누가 커? 파랑이 커요. 됐나요? 커요 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파랑이 커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꽤 많은 내용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상식이에요. 됐어? 그럼 다시 한번요. 에너지를 비교해 봅시다. 에너지는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1번으로 내려올 때 에너지가 제일 큰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자외선이 에너지가 커요. 가시광선이 그 다음 커요. 적외선이 제일 작아요. 됐니? 그럼 파랑과 빨강 중에는 누가 커? 파랑이 커요. 됐어?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해주세요. F라고 쓰고 진동수라고 읽어요. 얘는 에너지라고 씁니다. 자, 진동수는 누가 크니? 파랑이 커요. 그래서 파랑 쪽으로 부등호를 하시면 돼요. 진동수는 누가 커? 파랑이 커. 됐나요? 이외에 유리잔 소리로 깨는 사람 본 적 있어? TV에 자주 나옵니다. 유리잔을 이러면 탁 깨져요. 소리의 높낮이를 진동수라고 그래요. 낮은 음은 진동수가 작고요. 높은 음은 진동수가 커요. 그래서 높은 음을 막 내면 진동수가 굉장히 큰 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유리를 깰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높은 음을 내셔야 됩니다. 그게 진동수랑 비례해요. 하나만 더요. 람다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읽기로는 람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람다. 한국말로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은 반대로 쓰는 거예요. 파장은 누가 길다고? 빨강이 길어요. 됐니? 자, 이거 공식이 있으니까 물리는 공식을 갖고 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화학은 공식이 필요 없어요. 물리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고요. 얘는 HF라고 씁니다. F는 진동수 람다분의 HC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파장. H는 뭐냐? 상수예요, 상수. 요 플랑크 상수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스승님 플랑크, 그 사람이 만든 플랑크 상수. 그러니 이 상수값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 관계예요. 요거 상수값이고요. 요 C는 빛의 속력이라고 하거든요. 자, 상대성 이론할 때 배웠지. 광속은 불변. 됐나요? 얘도 일정하니까 지워. 그래서 파장의 반비례. 됐어요? 다시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큰 거고요. 파장은 짧은 겁니다.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크고요. 파장은 짧아요. 다시 에너지가 자외선이 제일 큰 거 맞지? 그러니까 진동수도 자외선이 제일 큰 거 맞지? 파장은 제일 짧아요. 됐나요? 이 공식은 물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화학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물리에서는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주 빠르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EX. 자, 아주 빠르게 계산 한번 해봅니다. 자, 1번 껍질이 있었어. 2번 껍질이 있었어. 3번 껍질이 있었대. 자, 아주 빠르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2번에서 1번 내려오면 에너지가 나와요. 이 원 얼마니? 빠르게 계산돼요. 2번에서 1번 내려오면 4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됐나요? 그러니까 이 원은
2번에서 1번 내려온 빛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13.6 이렇게 돼요. 됐죠?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요. 3번에서 2번 내려온 빛을 E2라고 해봅시다. 자, E2 얼마니? 3번에서 2번 내려오면 9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면 얼마야? 36분의 5. 암산데 얘는 36분의 5요. 곱하기 13.6이요. 됐니?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럼 3번에서 1번으로 맞바로 내려오면 요걸 E3라고 해볼게요. 한 번만 해보면 되거든요. E3 얼마야? 3번에서 1번으로 맞바로 내려오면 9분의 1에서 1을 빼는 거죠. 9분의 1 마이너스 1은 얼마야? 9분의 8 있어요? 9분의 8 곱하기 13.6 됐니? 됐어? 자,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E1 더하기 E2는 E3라는 관계가 성립하니? 자, 더 해볼게요. 얘는 4분의 3이죠, 그죠? E2는 36분의 5예요. E3는 9분의 8이죠. 그치? 13.6을 약분한 거니까. 됐나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얘가 36분의 27 맞지? 그럼 36분의 27에 36분의 5를 더하면 얼마야? 36분의 32. 됐니? 36분의 32죠. 어때? 관계식 성립하는 거 맞아? 그래서 단계를 다르게 내려와도 한꺼번에 내려오는 거랑 에너지의 값은 같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차이만 같으면 에너지는 다 똑같다고. 그래서 E1 더하기 E2는 한꺼번에 내려온 E3랑 같아요.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그렇다면 람다 1 더하기 람다 2는 람다 3 맞니? E1 더하기 E2는 E3래네. 됐어요? 이건 성립하는 거 맞죠? 얘는 성립하면 안 돼요. 왜? 이 반비례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쓸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람다 1분의 1 더하기 람다 2분의 1은 람다 3분의 1 이렇게 쓰면 이거 맞습니다. 됐어요? 정리돼요? 얘 맞고요. 람다를 그냥 쓰면 틀려요. 분의 1 이렇게 쓰면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 람다에 대한 내용, 파장에 대한 내용이 물리에선 시험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파동 에너지까지 완성이 되면 훨씬 더 좀 쉽게 풀 수 있지만 파동 에너지까지 가기에 좀 멀리 남았으니까 이 공식을 좀 잘 외워줍니다. E1 더하기 E2는 E3 성립하지만 람다 1 더하기 람다 2는 람다 3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반비례 관계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물어보는 건 공식 너 잘 알고 있니? 라는 거예요. 물리에서는 이 공식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보셨나요? 자, 물리에서는 안 나오지만 화학에서는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외선이 나와요를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이 자외선이 나와요라는 걸 찾아낸 사람 이름이 라이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면 그 화학이고요. 물리에서는 라이먼이라는 사람보다는 에너지와 파장과의 관계, 진동수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물리예요. 그래서 배우는 내용은 똑같은데 물리와 화학이 시험제가 좀 달라요. 가시광선이 나와요를 찾아낸 사람 이름이 발머라는 사람입니다. 발머라는 사람이
아, 2번 껍질로 떨어지면 가시광선이 나와요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럼 3번 껍질로 떨어질 때 적외선이 나와요를 찾아낸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 이름은 파셴이라고 합니다. 파셴. 물리원보다 화학원에 훨씬 더 중요한 단어예요. 사람 이름은 나중에 화학원에서 써먹고 이 에너지 진동수 파장과의 관계가 들어있는 이 공식은 반드시 꼭 하나 외워줍니다. 에너지는 H 진동수 람다분의 HC 이렇게 쓰는 공식이거든요. 됐죠? 여기 쉽습니다. 기출팁 갖고 있니? 103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363번이요. 103페이지 363번. 그림은 모호의 원자 모형을 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표의 양자수는 껍질수를 얘기합니다.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A, B,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FA, FB, FC이다. 됐죠? 그러면 A, B, C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애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살짝 지워보면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문제풀이도 내용으로 다 풀 수 있다면 시험 문제 되게 쉬워지는 거죠. 363번. 자, A는 2번에 있다, 3번에 있다가 1번으로 내려오는 거 맞지? 그치? 됐죠? B라고 하는 애는 3번에 있다가 2번으로 내렸습니다. 3번에 있다가 N 2번으로 내려왔죠. 전부 다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내려오면 2번으로. 아, 얘는 B. N 2번에 있다가 1번으로 내려온 얘가 C. 됐죠? 에너지의 크기를 직접 계산하셔도 괜찮지만 에너지의 크기는 누가 제일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높은 데서 떨어진 거 맞죠? 그러니 이 A가 제일 크고요. 문제는 이게 두 가지죠. 2번으로 내려오는 것과 1번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 누가 크다고? 무조건 1번으로 내려올 때 에너지가 크다고. 됐나요? 그러니 C가 그 다음 B가 제일 작겠네요. 됐죠? 자, 에너지의 사이즈를 볼까요? 3번에서 1번 내려오면 무슨 빛이 나온다고? 자외선. 1번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무슨 빛이 나온다고? 자외선. 2번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무슨 빛이 나온다고? 가시광선. 그렇죠? 그럼 진동수 표시할 수 있겠어요? FA, FB, FC는 이렇게 진동수와 에너지는 비례해요. 그럼 파장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파장은 어떻게 쓴다고? 람다 A, 람다 B, CB인가요? CB, C, B, 람다 C, 람다 B 이렇게 쓰면 반대로 부등호치는 거죠. 그렇죠? 공식을 한꺼번에 이해해 주시면 부등호치에 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기억은 동그라미죠. A, B, C, B 순서대로 기억 동그라미. 2-3는 2원 더하기 2-2니
E3는 E1 더하기 E2니? 요때 나온 빛이 E1이죠. 네. 써볼까? 1번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E1, 2번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E2, 3번 껍질이 다른 에너지가 E3. 그럼 A는 얼마 나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야 되죠. 그지? 그러니 E3-E1 되니? E3-E1 얘는 E3-E1 그럼 3번에서 2번 떨어지면 얼마 나와? E3 E2 그치? 2번에서 1번 떨어지면 어떻게 나와? E2 E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아까 한 것처럼 요 값은 얘랑 더한 값과 같지. 되셨나요? 네, 3번에서 2번 내려온 거 요만큼, 2번에서 1번 내려온 거 요만큼, 얘 3번에서 1번으로 막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더하면, 이걸 더하면 이게 지워져요. E2와 E2가 이렇게 지워져요. 이게 다 지워지죠. 그렇게. 같으니까요. 얘는 X. 이렇게 쓰셔야 돼요. EA, EC, EB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에너지 준위 값을 직접 써오면 안 돼요. 차이를 써오시는 거예요. A에서 방출된 빛은 자외선이죠. 동그라미 캡슐. 3번 정답. 문제 쉽죠? 한 번 더 해볼까요? 365번. 365번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잘 보세요. 값을 직접 구하면 훨씬 더 문제가 쉬워진다. A란 애는 4번에서 2번 내려왔답니다. N 4번에서 N 2번으로 내려오면 A가 나올 거고요. B는 4번에서 3번 내렸죠. N 4번에서 N 3번으로 내려왔어요. B. C의 빛은 3번에서 2번 내려왔습니다. N 3번에서 N 2번으로 내려왔대요. C. 됐지? 자, 직접 구할 수 있나요? 빨리. A에서 나온 빛 에너지 얼마야? 방출한 에너지는 계산을 아주 빨리 해보세요. 4제곱분의 2제곱 16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4분의 1 됐어요? 16분의 1 4분의 1 빼면 얼마야? 16분의 얼마? 3 됐어요? 얘는 16분의 3 자, 4제곱에서 3제곱 빼면 얼마니? 16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빨리 하세요. 1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 9분의 1 144분의 144분의 7 네, 144분의 7 3에서 2 떨어지면요 9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36분의 5 됐어요? 자, 에너지 한번 써볼까요?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큰가요?
4에서 2, 4에서 3, 3에서 2. 가장 차이 많이 나는 애가 얘지. 그러니 이 A가 가장 크고요. 4에서 3, 3에서 2, 3에서 2가 더 크죠. 이 C가 그 다음, 이 B가 그 다음. 됐나요? 자, 그럼 진동수도 한번 써볼게요. 진동수는 FA, FB, FC, FB. 자, 어떻게? 부등호 치는 거 되게 쉽죠? 값을 구하는 것보다 부등호 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람다를 어떻게 쓴다고? 람다 A, 람다 C, 람다 B 이렇게 써놓고 반대로 뒤집는 거지. 되셨나요? 직접 값을 구해도 되고요. 이렇게 비교해서 구해도 됩니다. 기억은 X. 자, 2번으로 떨어지면 뭐라고? 가시광선. 3번으로 떨어지면 뭐라고? 적외선. 2번으로 떨어졌으니까 가시광선. 무조건. 니은 동그라미. 에너지는 누가? 이 B가 가장 작다. 디귿 동그라미. 됐나요? 이게 다예요.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차이값을 구하시면 시험 문제가 좀 더 많이 쉬워집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에 몇 대 몇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확장된 시험 문제거든요. 2A와 2C는 몇 대 몇이니?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몇 대 몇까지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보호의 원자 모형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됐나요? 화학에서도 한 번쯤은 더 나오니까 이제 잘 체크를 해줍니다. 자, 364번 한번 풀어볼까요? 1분 드릴게요. 에너지, 파장, 진동수와의 관계. 자, 쉽죠? 해볼만하니? 그림을 한번 이렇게 간단히 그려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A, 여기서 내려왔을 때 B, 여기서 내려왔을 때 C. 자, 관계식을 한번 써보세요. 이 C는 2A 더하기 2B. 자, 요거 되니? 요거 돼요? 그럼 비례하니까 FC는 FA 더하기 FB. 여기까지 되나요? 비례하니까요. 여기다가 HFC를 넣고 HFA, HFB를 넣고 H를 다 약분친 거죠. 그러면 람다 C는 람다 A에 람다 B 되니? 요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치? 그러면 다시 람다 C분의 1은 람다 A분의 1은 람다 B분의 1은 되니? 요거 되죠? 이게 되니? 좀 써볼까요? 여기서 나온 에너지가 1.9래요. C가 12.1이래. 야, 이게 뭐야? 이과생들이 더하기 빼기 하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이퀄 치고 더하기 가를 여기다가 때리면 이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 맞죠? 가는 10.25. 니은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어때? 계산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지, 그지?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은 불연속적이어야 된다. 니네 연속적인 거 안 배워요. 불연속적이에요. 디귿은 X. N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볼까요? N3에서 N2로 전이할 때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거 맞지? 됐나요? A에 대한 내용을 골라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요 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요 값은 얼마니? 얘를 넘기면 FC-FP. 리을 동그라미. 어때요? 요 녀석으로 다 풀죠. 그치? 요것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건 공식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공식은 꼭 한번 쳐다볼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보호의 원자 모형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꼭 보시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375페이지, 375번이에요. 그림은 백열등 빛이 저온의 수소기체관을 통과한 후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 중에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스펙트럼 선이다. 됐지?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것도 한번 봅시다. 물리는 화학보다 자료가 좀 적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닌데 여기 책은 외우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400이라고 써 있죠.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 한 700이라고 써 있어요. 요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400부터 700 사이에 스펙트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녀석을 좀 이쪽으로 그려볼까? 그죠? 스펙트럼 선이 4개 있는 거 맞지? 요 400에서 700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 영역이라 그래요.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은 400에서 700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걸 A, 요 B, 요 C, 요 D라고 하면 자,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클까요? 가시광선 영역인데 파장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정리하세요. 람다 A, 람다 B, 람다 C, 람다 D는 파장이 누가 제일 긴 거야? 길이가 제일 길죠, 그죠? 그러니 부등호를 이렇게 칠 수 있지. 됐어요? 그렇다면 진동수는 누가 제일 큰 거니? FA. 진동수니까 FA, FB, FC, FD. 반대로 부등호 치는 거 맞지? 그럼 에너지는요? 에너지 A, 에너지 B, 에너지 C, 에너지 D 값은 진동수와 같은 방향, 파동, 파장의 반대 방향. 네, 됐나요?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얘가 A고요. 맨 끝에 있는 애가 B죠. 요게 A고요. 요게 B래요. 파장은 누가 기니? 그러면 B가 길어요.
그치? 진동수는 누가 크니 그러면 A가 B보다 커요. 됐죠? 읽어볼까?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란 단어가 불연속적이란 단어입니다. 양자화, 불연속적 같은 말이에요. 기억은 동그라미.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니 네, 동그라미예요. 기체의 종류가 달라져도 스펙트럼 선의 개수와 위치는 같다. 아니요.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스펙트럼으로 모든 원소들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의 굵기, 간격, 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X. 같은 원자만 같습니다. B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은 전자가 3에서 1로 전이할 때 방출된 빛의 파장과 같다. 이거 잘 보세요. 선이 4개밖에 없거든요. 아예 외우는 거야. 여기 가시광선이라고 써있는 거 맞지? 이걸 찾아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원에는 가시광선이란 단어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시광선이란 단어가 안 들어있지. 그래서 찍어서 푸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푸는 거야? 백열등의 밑줄을 그세요. 이 백열등이 가시광선을 만들어내는 등입니다.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는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여기 나온 스펙트럼은 다 몇 번으로 떨어진 거야? 2번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전부 다 N2번으로 떨어진 거예요. 얘도 N2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에너지가 누가 제일 작아? D가 에너지가 제일 작죠? 됐나요? 2번으로 내려온 것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다면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3번에서 2번으로 내려와야 에너지가 제일 작죠. 그 다음부터는 더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좀 큰 겁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부터 얘는 N3번에서 바로 내려온 거고요. 얘는 N4번에서 떨어진 거고요. 얘는 N5번에서 떨어진 거고요. 얘는 N6번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외워주셔도 됩니다. 스펙트럼 선의 가시광선 선은 4개밖에 없어요. 딱 4개예요. 그래서 어느 스펙트럼이 나오든 가시광선 스펙트럼은 4개입니다. 그럼 정해져 있다고요. 파장이 긴 애가 에너지가 작으니까 바로 위에서 내려온 거. 그럼 바로 위에서 내려온 거 순서대로 3, 4, 5, 6 이렇게 표시하시면 시험 문제 완성된다고요. 그럼 리을을 풀 수 있나요? 리을은 몇 번으로 떨어져야 돼? 2번으로 내려와야 되지. B니까 3에서 2번 내려와야 돼요. 있나요? 리을 X. 그치? 꽤 쉽지, 그치? 도의 원자 모형은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쳐오시면 안 돼요. 됐나요? 376번 한번 볼까요? 여기 교재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거기 오시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이먼 계열이라고 써있지, 그치? 요걸 보면 아, 자외선이구나 라는 걸 찾아야 돼요. 라이먼은 자외선. 발머 계열이라고 써있죠. 얘는 가시광선. 파셴 계열 이렇게 써있지. 얘는 적외선. 그러니 라이먼 계열이 자외선이고요. 발머 계열이 가시광선이고요. 파셴 계열이 적외선이니까 에너지를 비교하면 이쪽으로 부등호 쳐야 되죠. 얘 1번으로 내려온 거고요. 얘는 2번으로 내려온 거고 얘는 3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진동수를 치면 역시 부등호는 이렇게 파장을 치면 반대로. 한국말로 나와있죠. 진동수는 누가 커?
발모 계열이 크니 파센 계열이 크니 진동수는 발모 계열이 크죠. 기억은 동그라미. 라이먼 계열에서 방출되는 빛은 자외선이요. 라이먼 자외선 단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니은 동그라미. 3에서 2번 내려오면 2번에다 동그라미를 쳐보면 아 발모 계열 맞지 그지. 2번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발모 계열. 디귿도 동그라미. 파센 계열 중 진동수가 가장 적은 진동수가 제일 적은 애는 에너지가 가장 적죠. 그럼 파센 계열 중에 에너지가 가장 적으려면 3번으로 내려오면 파센 계열인데 에너지가 가장 적으려면 바로 위칸에서 내려오면 되지. 4번에서 3번 내려오는 겁니다. 리을은 X. 바로 위에서 내려올 때 에너지, 진동수가 가장 작아요. 됐어요? 383번도 마지막 한번 풀어볼까요? 107페이지 383번. 이런 거 학교 서술형 내기 쉽죠?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EN 여기 써있죠? 요거 주는 거예요.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줬고요.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파장의 최소값. 자, 파장의 최소값이 뭐니? 파장의 최소값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 뭘 구하라는 뜻이야? 진동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에너지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됐나요? 자, 수소선 스펙트럼이 최대값, 에너지가 최대가 나오려면 어디에서 어디로 갔을 때 최대가 나오겠니? 무한대에서 1번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이거의 최대값은 파장의 최소값, 진동수의 최대값은 n 무한대와 n 1번 사이의 간격이 최대값이 됩니다. 됐니?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13.6이고요 얘는 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최대값은 그냥 13.6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쓰는 거야? 플랑크 상수와 광속을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가 때려넣는 거예요. 최대값은 13.6이 맞지, 그지? 는 얘요. 람다분의 HC. 그럼 파장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 13.6 분의 HC 이렇게 쓰죠. 이게 파장의 최소값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걸 한 덩어리로 묶으면 상위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만큼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물리는 공식을 갖고 노세요가 물리가 되니까 전기 파트에서도 공식 하나는 꼭 외워줍니다. 되게 많이 쓰는 공식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에너지는 HF 람다분의 HC. 이 녀석은 꼭 공식 하나 정리해 주세요. 어때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만 할 수 있다면 화학 파트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화학은 13.6 대신에 1312를 써요. 그래서 13.6을 1312로만 바꾸면 그게 화학 원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그죠? 칠판 지울게요. 자, 114.